지금 이 예제를 실습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에 자 목표 나무를 했는데 야심찬 목표를 일본어 능력 시험에 합격하고 회화에 능숙해진다 그랬어요. 근데 여기에 목표에는 언제까지가 조금 들어가면 좋겠어요. 그래서 뭐 금년이라든가 내년이라든가. 그래서 이 시기가 빠른 시기에 이렇게 합격하고 능숙해지는 거하고 조금 뭐 3, 4년 후에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그 목표의 크기가 다르거든요. 그래서 또 이제 장애를 찾았는데 아무튼 이 목표와 장애를 같이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 이 목표나무 작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. 그러면은 사실 언제까지가 없기 때문에 그 목표가 얼마나 야심찬 거냐 하는 부분은 조금 뚜렷하지는 않습니다.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적어놓은 그 장애들이 뭐 그런 대로 잘 적혀 있어요. 장애라는 것은 걸림돌,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어렵다 하는 거거든요. 그럼 여기에 이제 6가지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열심히 잘 적었습니다. 생각해서 잘 이렇게 찾아냈어요. 그래서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다. 근데 또 2번에는 영어 공부 또한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 시간 분배를 잘못하고 있다. 근데 여기에 공부 시간 분배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인데 그 이유로 영어 공부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. 근데 이런 장애를 적을 때는 이런 이유를 굳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. 시간이 부족하고 공부 시간 분배를 잘못하는 것이 꼭 영어 공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너무 단정해 버리는 것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너무 그 방법을 찾는 것을 제한해 버리는 거죠. 그래서 어떤 시간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관점에서 장애를 생각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는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친구 만나는 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중간 목표를 잡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앞에 너무 이런 것을 단정해 놓으면은 그 뒤에 이런 부분들이 더 폭넓게 생각하는데 장애가 됩니다. 자, 다른 장애들, 일본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다, 한자 공부에 어려움을 느낀다, 공부 비용이 부담이 된다, 또 신청한 회화가 취소되었다 등등. 좋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중간 목표를 찾고 또 목표나무도 그렸는데 내가 여기를 보니까 이 순서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점이 있어요. 이 시간표를 작성하는 게 이런 부분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.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 순서를 정할 때 여러 가지 그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그 사고 패턴 이걸 한 다음에야 이걸 할 수 있다. 이걸 한 다음에야 공부 시간표를 작성할 수 있다. 회화 애플리케이션 시간, 또 라인 하는 시간, 이걸 한 다음에야 이거를 공부 시간을 알아볼 수 있다. 그런 관계가 좀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. 전반적으로 좋습니다. 잘 했어요. 지금 뭐 리뷰에 대해서 신청하거나 거절한 사람은 없습니다. 내가 준비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. 자, 내년 졸업과 동시에 금융권에 꼭 취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꼭 뭐 이런 말은 굳이 쓸 필요는 없죠. 야심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거는 이제 표현법이 하나인데 어떻습니까, 여러분? 취업을 한다 그 말하고 취업한다 그 말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 을을 빼고 취업한다 뭐 그렇게 적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. 사소한 거지만
그래서 이러한 야심천 목표의 걸림돌이 되는, 달성의 걸림돌이 되는 장애를 이렇게 봤더니 발등에 떨어진 일이 너무 많다. 예, 좋아요. 뭐 시간이 영 좀 쫓긴다. 뭐 그런 뜻이죠. 근데 여기에 대한 중간 목표, 이 장애를 극복하는 게 자격증을 취득한다. 이게 조금 이런 부분하고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 같으면 우선순위를 조정한다.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일 중에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중간 목표가 되지 않겠는가. 그 다음에 영어 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. 영어 소통 그것보다는 토익 점수가 너무 낮다든가 또 취업에 필요한 학점 관리 어려움을 느낀다. 학점 관리 어려움을 느낀다. 물론 평점이 낮다는 거 아닐까요?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더 좀 그러니까 직접적인 의미가 로 이 장애를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소통의 어려움을 느낀다. 근데 지금 금융권에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뭘 가지고 이 취업에 평가를 하느냐 했을 때 소통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조금 추상적이지 않느냐. 대부분 토익 점수 같은 게 어떤 취업의 기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중간 목표도 토익 공부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토익 점수가 낮은 것이 장애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목표와 장애, 중간 목표 이 부분들을 그냥 글로만 적어만 놓고 끝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적어놓고 조금 더 다른 표현,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더 곰곰이 시간을 갖고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세 번째 리뷰입니다. 야심천 목표 2021년 겨울방학에 2주간 미국 여행을 떠난다 그랬어요. 자, 그러면은 좋습니다. 때가 정해져 있죠. 그리고 미국 여행 구체적이고 그렇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야심천 목표. 근데 장애를 봤을 때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보다는 비용이 부족하다가 더 장애를 표현하는 표현이 되겠어요. 어렵다, 힘들다, 뭐 이런 부분이 더 나타나는 게 좋겠죠. 계획 없이 여행 가기가 힘든 곳이다. 근데 이게 장애가 될까요? 미국 여행. 어느 곳이나 여행을 가려면 계획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? 그래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언어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다. 이것도 할 수가 있다. 그보다는 좀 더 영어 소통력이 부족하다라고 구체적이고 좀 확실한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획의 이야기인데 당연히 필요하죠. 이거는 장애라기보다는 나중에 활동 계획 때 행동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미국 여행을 하는데 장애가 이거만 있을 건가? 내가 생각할 때는 안전대책이 지금 마땅하게 없다는 것도 혹시 장애가 아닐까 싶어요. 뭐 보디가드가 없다든가 또는 뭐 권총이 없다든가 가스총이 없다든가 예를 들어서요. 약간 조크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아무튼 좀 더 이 목표에 맞춰서 장애를 더 찾아보는 것이 이 이 실습한 사람에게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자, 네 번째 리뷰입니다. 4월부터는 시간을 잘 관리하여 해야 할 일을 여유롭게 완료한다. 자, 근데 야심천 목표는 구체적인 게 좋다고 그랬어요. 근데 시간을 관리하여 해야 할 일을 여유 있게 완료한다. 그랬을 때 얻는 결과적으로 내가 손에 쥐를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러면은 여유 있게 완료한다는 게 나의 입장에서는 뭐냐?
그래서 스트레스 없이 학점을 4.0 이상 끌어올린다든가. 뭐 이건 내가 한번 적어본 겁니다.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.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지금 과제 공부였어요. 그래서 여유롭게 관리한다 그러니까 이 과제 공부는 학점하고 관련 있을 것이고 여유롭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으로 좀 내가 번역을 해봤는데 아무튼 이 야심작 목표는 항상 이렇게 좀 개념이나 추상적인 이런 내용에서 빨리 탈피하는 게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야심 목표들입니다. 이렇게 돼야 이 장애를 찾을 수가 있어요. 장애도 조금 그 내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연결되는 또 이 목표 달성에 연결되는 장애를 찾을 수가 있어요. 여기가 추상적이면 장애도 추상적인 내용으로 적히기가 쉽습니다. 자, 여기서는 그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야심작 목표가 게으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해야 할 일들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일을 시작하고 끝마치는 행동 습관을 길러야겠다. 여기도 아까하고 좀 비슷한데 지금 목표는 그때그때 일을 시작하고 끝마치는 행동 습관을 길러야겠다는 그겁니다.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일을 시작하고 끝마치는 행동 습관이라는 게 길러졌을 때 내가 남한테 나 이거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.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목표를 정하면 어떻겠느냐.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일 처리 건수를 2배로 늘린다. 이런 식이라든가. 그러면은 이렇게 행동 습관이 길러지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날 거 아닌가. 네. 그래서 그런 결과를 중심으로 적어봤고요. 그 다음에 앞에 이 부분은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긴 하지만 굳이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내용을 머릿속에 두고 장애를 찾으면 되겠죠. 그래서 일 처리 건수를 2배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. 나는 게으르다.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장애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자, 그 다음에 이제 또 6번째 리뷰입니다. 목표, 야심작 목표. 20일의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 영어 점수 65점 이상, 또 평균 점수 60점 이상. 네, 아주 구체적이고 좋습니다.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장애를 찾아봅시다. 학업 등 당장 해야 할 일이 많았어. 아까 이야기했죠. 여기에 너무 원인을 미리 단정해 놓지 말자 이 말이에요. 이것도 시간을 쫓기가 어렵다. 시간에 쫓긴다. 뭐 이런 거거든요. 그 다음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. 네, 당연히 충분한 지식이 없죠.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. 근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거기에 자신이 없다. 뭐 이런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. 지식을 가지지 못한 것은 지금의 상황입니다. 장애라고는 볼 수 없어요. 그 장애를 더 이렇게 어려운 걸림돌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집중하지 못한다. 좋아요. 그 다음에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. 글쎄요. 내가 봤을 때는 의지가 약하다는 것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 목표에 맞춰서 내가 장애를 한번 다시 적어봤습니다. 참고하기 바랍니다. 자, 또 여기 있습니다.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. 사실은 언제까지 무슨 시험인가 이게 구체적으로 적혀야 됩니다. 야심작 목표가 이렇게 뚜렷하지 않게 적히면은 이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본인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를 보고 다른 사람이 리뷰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.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목표 달성에 타당하고 합당한 장애와 방법이 찾아진다는 보장이 없어요. 이렇게 목표가 애매하면은 아무튼 더 명확하게 적기 바랍니다. 나의 영어 실력이 향상해도 철저한 계획을 통해 2달 안에 토익 점수 950점을 넘는다.
예, 이 앞부분은 수식어인데 그냥 2달 안에 토익 점수 950점을 넘긴다. 뭐 이렇게만 적으면 됩니다. 예,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하나의 중간 목표가 되고 어떤 방법이 되겠죠. 또 다른 장애도 더 찾아보면서. 그래서 뭐 좋습니다. 다 이렇게 여러분 시험 합격하고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목표로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장애와 그런 목표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. 자, 마지막 리뷰입니다. 운동하면 개운하다는 느낌이 들 만큼 체력 기르기. 예, 체력이 지금 부족해서 딸려서 길러야 되겠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체력의 측정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나의 입장에서 내가 체력이 길러졌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. 사람마다 다르겠죠. 그 체력을 어떤 근력으로 기준으로 본다면은 어떤 덤벨을 들고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덤벨의 무게라든가 또 시간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체력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마다 체력의 모습은 다르거든요. 오랫동안 달리기를 한다든가 또 오랫동안 집중해서 일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 자기가 목표라는 체력이 다르다는 이야기죠. 그러면은 자기가 목표라는 체력에 맞춰서 그 측정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목표 설정에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5시간 동안 피로감 없이 공부에 집중한다. 이렇게 적어본다든가 그런 게 좀 좋겠습니다. 아무튼 이런 목표가 명확하고 또 도전적인 그런 목표로 설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 장애를 찾고 중간 목표를 찾아서 그 다음에 이런 실행 순서를 정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어집니다. 우리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, 나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런 목표나무를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런 그 효과를 체험을 하려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신중하게 찾아지고 또 표현이 되고 또 작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목표나무에 그리는데 이 순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앞부분이 좀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또 생각을 많이 해서 찾아지고 정해지면은 이 부분은 비교적 쉽습니다. 그래서 내가 강의 시간도 그랬지만은 이 앞부분이 어떤 골조공사에 해당이 된다. 건축으로 말하면 골조공사에 해당이 된다. 그래서 그 건축물의 어떤 최종 결과 잘 지어진 집이냐 못 지어진 집이냐 이 부분은 이 골조공사에서 굉장히 많이 좌우되거든요.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. 야심찬 목표를 구체적인 걸로 명확하게 적고 장애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장애를 더 찾아서 표현도 정확한 어휘를 골라서 하는 것 그런 훈련을 그런 어떤 그 실습을 여러분 해보기 바랍니다.